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추워지기도 하고 밖을 봐도 스산한 기운만 느껴져서인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친구였는데 동네가 같아서 하굣길을 함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동네에서도 유명한 애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남자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소아암을 앓았었고 완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재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다시 재발한 거라서 충격이 더욱 컸었죠. 그냥 동네에서 들리는 말로는 재발한 이후로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쯧쯧거리시며 어린 게 안 됐다고 죽은 날 받아놓고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직접 물어보진 못했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들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남은 수명도 길어봐야 3년이라는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치병이라서 고백할 수 없었고 여기에 이미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들어서 더더욱 입을 떼기 힘들었죠. 어느 날은 미친 척하고 고백해버리자 싶어서 마음을 먹고 다가갔는데 그런 저에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며 맑은 얼굴로 웃는데 그런 얼굴 앞에서 제가 뭘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 그 여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곁에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자신은 뭐 죽을 날을 받아놓은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 고백할 수도 없다면서 혼자 킥킥대며 웃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애처롭기도 하고 상대방이 듣고 가슴 찢어지는 소리를 왜 저리 쉽게 하나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그 여자가 밉기도 하고 질투도 나면서 좋아하면서 자신의 병 때문에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남자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을 붙잡을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죠. 제가 그 사람의 생명까지 붙잡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늘 그 여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본인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그렇게 예쁜 그녀를 본인이 지켜주지 못하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가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녀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슬프고 아련한 눈빛은 늘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찾아내서 어떻게든 둘을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그를 매우 좋아하고 저의 감정보다는 그를 더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둘을 이어줘야겠다 싶어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짓을 벌일까 봐서 더더욱 조심하는 눈치였죠. 그럴수록 그 여자가 궁금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꼭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뭐 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남자와 한바탕 싸우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맨날 만날 때마다 왜 나한테 그 여자 이야기만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지치니까 이제 그 여자 이야기만 할 거면 나 부르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나 하라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죽은 날 받아놓은 게 뭐 대수냐고. 나 같으면 죽을 날도 받아놨으니 무서울 것도 없으니 그냥 고백이라도 한번 확 하고 말겠다고 상처 주는 말을 퍼부었죠. 제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데 저도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인지 미안한 마음보다도 답답한 그 남자가 짜증나고 귀찮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저도 솔직히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 남자는 저보고 오히려 이제 그만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전하더라고요. 본인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줄 몰랐다면서 본인의 짝사랑 얘기는 그만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여자는 이제 포기할 테니 저에게 좋은 친구로 남아서 남은 생을 본인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본인의 짝사랑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면서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일찍이 잃어서 더욱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부터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다가 현재는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으니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에게 사과인지 뭔지 모를 것을 받고 나서는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내지 말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정말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렇게 약속을 한 뒤에 카페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순간순간 제가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렸던 시절이라 더욱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사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고백은 역시나 아니다 싶어 마음을 숨겼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보는데 연인들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저는 그 달달한 장면에서 그 남자와 함께 영화를 보며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황하고 그 남자도 당황해서 저를 달래주느라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와 이어질 수 없는 저의 애처로운 처지가 상대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영화 속 연인의 모습과 대치되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미어지면서 아파왔습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결국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없어서 중간에 그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왜 울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너무 슬퍼졌다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냥 얼버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추억은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 더 쌓여져 갔습니다. 같이 떡볶이도 먹고 노래방도 가보고 PC방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면서 키득대 보기도 하고 그 또래들이 하는 데이트를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집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또다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엉엉 울며 한달음에 그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서 안으로도 못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보호자가 오면 건네달라고 부탁했던 편지 하나가 있다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빼앗듯이 받아들고 읽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응급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이성을 잃고 만 거죠. 해찬아 안 돼. 꽝꽝 두드리자 의사가 만류하더라고요. 보호자분께서 힘드신 마음은 알겠지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의자에 앉아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혜정아 안녕? 나 혜찬이야. 이 편지 쓰면서도 정말 떨리고 벅차서 글을 쓰기가 힘이 드네. 나 사실 당신을 많이 좋아했어. 내가 여태 말해왔던 짝사랑하던 여자는 바로 너였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 눈에 완벽하고 평생 지켜주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슬프다고 누누이 말하고 수백 번은 말한 사람이 사실은 너였어. 여기까지 읽었는데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고 혜찬의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거라는 안 좋은 예감이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오며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됐을 쯤엔 나는 아마 많이 위독한 상태겠지.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손이 덜덜 떨리면서 눈물이 더욱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 집 내 방에 있는 책상 3번째 서랍을 열어서 봐줘.
그 안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여러 선물들이 있어. 우리의 추억 영원히 간직하고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길 바랄게. 여기까지 읽자마자 의사가 다가와서 혜찬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린 나이에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고 혼자서 그 일을 겪을 자신도 없어서 그냥 울면서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당장에 혜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찬이가 말했던 대로 세 번째 서랍을 당장에 열어보았는데 편지만 수백 장이 적혀 있고 일기장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생각하면서 쓴 일기와 편지더라고요. 저는 그와 지내며 가슴 아프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때만큼이나 슬펐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편지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알게 되었던 3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일기와 저에게 쓰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정말 슬프고 애석했습니다. 그를 데려간 하늘도 정말 원망스러웠고요. 그가 매일마다 말했던 여자가 저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가 다른 여자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하고 그에게 화를 내고 답답함에 소리까지 질렀던 제가 오히려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편지는 가슴 아파서 다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장이 치러지고 그 남자의 유골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몇 달을 내리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남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흔을 며칠 앞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남자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후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하루하루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 그 자리입니다. 이런 저를 보고 어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미련하다고요. 몇십 년이 지난 그 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약해 빠진 인간이라고요. 가장 가까운 제 부모님마저 그러셨으니 뭐 저도 참 어지간한 여자이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 잊기 힘든 그런 사람이요. 이런 절 보며 20살의 그 남자도 바보 같다 놀리며 웃고 있을까요? 얼마든지 놀리고 웃어도 좋으니 다음 생에라도 그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